(23년 3회) CBT 기출문제입니다. 1번 자체 인덕턴스 30mH 헨리 코일에 20A 전류를 흘릴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몇 주울이냐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자체 인덕턴스는 자기 인덕턴스와 같은 말이죠. 자, 그럼 여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식은 W는 2분의 1 Li 제곱이었습니다. 단위는 주울이었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자기 인덕턴스 30 곱하기 미리 헨리잖아요. 그래서 이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전류 I 20 제곱이니까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계산하면 여기 없애서 15 나오고요. 얘네는 400이니까 총 6000 나오겠네요. 60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하시면 6이 나옵니다. 단위는 주울이고, 그래서 정답은 2번 6주울입니다. 3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쿨롱과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쿨롱이겠죠. 쿨롱의 전하가 자유공간에 2m의 거리에 있을 때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라고 했습니다. 두 전하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요. 단위는 미터입니다.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전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데 이때 작용하는 힘을 정전기력이라고 했고요. 힘이니까 F고 이 힘은 4파이 입실론 R 제곱 Q1, Q2였습니다. 단위는 뉴턴이었고요. 거리의 제곱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값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유공간이래요. 입실론, 유전율이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왜요?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인데요. 이 자유공간이란 건 진공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자유공간, 진공, 공기중 다 같은 말이에요. 이때는 비유전율이 1이 되니까 이때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와 같습니다. 진공, 자유공간, 공기중 다 입실론은 그냥 입실론 제로라고 생각하시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값이 상수가 뭐였죠? 9 곱하기 10의 9승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계산하기보다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9승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굉장히 계산 빠르게 하실 수 있고요. 여기 곱하기 R제곱, 거리가 2m래요. 2의 제곱, 그리고 전하량이 각각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합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여기 4고 4끼리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지금 상수는 9와 8 남으니까 72 곱하기 지금 10의 9승이고 얘네는 각각 10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니까 요거 곱하기면 요 지수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고요. 얘네는 또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7.2 뉴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냐? 여기 사이에 이 두 전하가 둘 다 앞에 플러스가 생략된 양전하잖아요. 만약에 하나가 음전하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줬을 텐데 둘 다 플러스니까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서로 반발력이 작용한다고 했어요. 우리 자석에서도 같은 극, N극과 N극끼리는 반발력이 작용하고 N극과 S 사이에 흡인력이 작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전하도 같은 전하일 때는 반발력, 다른 전하일 때는 흡인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힘은 7.2N의 반발력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IT는 I sin 오메가 t 암페어인 정연파 교류에서 오메가 t가 몇 도일 때 순식값과 시료값이 같게 되네요. 이 정연파 교류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가 최대값이겠죠? 최대값인 IM이고요. 여기서의 시료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 이 정도가 되겠네요.
루트 2분의 IM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요 시류값과 요 정연파가 같아지는 값의 여기는요. 이 값이 루트 2가 되는 거죠. 얘가 루트 2분의 IM 사인 오메가 t가 되려면 얘랑 얘랑 지금 지워지고 그럼 사인 오메가 t가 루트 2분의 1이 돼요. 그럼 얘가 몇 도여야 사인이 몇 도여야 루트 2분의 1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사인 45도일 때 루트 2분의 1이죠. 여기가 45도면 이때 사인은 여기가 루트 2고 1이고 1이니까 사인은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5도입니다. 8번 아래 그림에서 브릿지 평형 조건식은 이거는 휘트스톤 브릿지 평형 조건이죠.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검류계예요. 검류계는 이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인데 좀 더 미세한 전류,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런 걸 측정해주는 측정기고요. 여기가 P, Q, R, X다 하면은 이렇게 X자로 곱했을 때 같으면 PX는 RQ일 때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평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식이고요. 여기서 브릿지 평형 조건은 얘랑 얘랑은 지금 그냥 곱하시면 안 되죠. 조건이 같지 않아요. 일단 단위가 같지 않아요. 얘 저항은 옴이고 이 코페시터는 단위가 페롯입니다. 그러면 같은 단위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다 임피던스로 바꾸면 단위가 옴으로 같겠죠. 얘를 임피던스로 바꾸면 J 오메가 C 1분의 1일 거고요. 이 저항은 그대로 R1. 얘 저항도 그대로 R2일 거고 얘도 J 오메가 C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얘를 대각선으로 곱해줄 겁니다. 그러면 J 오메가 C 1분의 1 곱하기 R2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J 오메가 C 2분의 1 곱하기 R1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J 오메가 같죠? 그러면 양쪽에 없애줄 거고요. 얘는 C1분의 R2는 C2분의 R1이고요. 이거 대각선으로 또 곱해주면 R2C2는 R1C1이겠네요. 그럼 이 보기에서 얘랑 같은 걸 찾으면요.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입니다.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준 어떤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힘을 무엇이라고 하냐요?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요 전압. 이 전압을 공급해주는 게 다 뭐예요? 기전력이라고 했죠. 기전력. 그래서 E는 여기 저항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거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1번 자기력은 뭐예요? 자기력이란 건 우리 요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것을 자기력이라고 하고요. 전자력은 플레밍 왼손 법칙에 의한 자기장 안에 도선에 전류를 흘려줬더니 이 도선이 움직이더래요. 그 F를 전자력이라고 하고요. 정전기력은 아까 했었죠. 아까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정전기력이라고 했습니다. 13번 전력량의 단위. 먼저 전력량은 뭐예요? 전력량은 전기가 어떠한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인데 T세크 동안 한 일의 양을 전력량이라고 하죠. 그럼 이때 이 전력량식을 살펴보면 W는 전력 곱하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력은 VI였고요. 이 VI는 I제곱 RT라고 둬도 됐죠. 하나만 더하면 R분의 V제곱 T라고 둬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전력량의 단위는 줄입니다. 그리고 이 줄과 같은 단위는요. 지금 여기서 전력의 단위는 뭐였어요? 전력의 단위는 와트였죠.
그래서 와트, 세크와 같은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요 세크를 S라고도 써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17번 콘덴서만의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콘덴서만의 전류를 그려보면 이 콘덴서고 이 콘덴서 임피던스로 바꾸면 J 오메가 C분의 1이었죠. 전압이고. 그럼 이때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V니까 요거 분수니까 그냥 J 오메가 C 곱하기 V라고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여기가 허수잖아요. 이건 복수수의 형태예요. 그럼 얘를 극자 표식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극자 표식을 한번 바꿔보면 각도 90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떤 뜻이냐? 이 전압을요, 90도 앞서게 했더니 전류더라. 그렇다면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전류가 90도 앞선다. 요 4번이겠네요. 21번입니다. 직류 전동기에서 무부하가 되면 속도가 대단히 높아져서 위험하기 때문에 무부하 운전이나 벨트를 연결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전동기는 1번 직권 전동기입니다. 직권 전동기가 벨트를 연결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왜 이렇게 되냐면 E는 역기전력 E는 K-파이 N이고요. 이때 속도 N은 K-파이분의 2가 되겠죠. 근데 이때 E가 V 마이너스 우리 직권 전동기는 부하 전류, 계자 전류, 전기자 전류가 모두 같았죠. 그래서 얘가 RA 더하기 RF 전기자 저항, 계자 저항이었어요. 그리고 직권 특성상 요 자속은요. 당연히 전기자 전류와 비례하겠죠. 왜? 이 자속은 계자 전류와 비례하니까요. 그리고 얘를 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부하 전류가 0이 됐어요. 부하 전력이 0이 됐다는 건 벨트 운전을 하는데 만약에 벨트가 벗겨졌다. 그러면 부하가 0이 될 거고요. 부하가 0이 되면 자속도 0이 되겠죠. 그럼 자속이 0이 돼버리면 얘네는 0분의 V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되어버려요. 속도가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항상 직권전동기는 벨트 운전 금지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25번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슬립의 범위는 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유도전동기는 여기에 회전자기에 의해서 여기 권선에 전류가 흐르고요. 이 전류에 의해서 회전자기에 의해서 안에 전동기가 회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고정자 속도가 동기 속도였고요. 이 안에가 회전자 속도였죠. 그리고 항상 동기 속도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 손실을 슬립이라고 했습니다. 이 슬립은요. 0과 1 사이겠죠. 슬립이 0이라는 건 손실이 하나도 없다는 거고 슬립이 1이라는 건 손실이 100%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우리 입력, 손실, 출력으로 표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입력, 손실, 출력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1이면 손실이 S였고 출력이 1 마이너스 S였겠죠. 그래서 이 손실이 만약에 1이 됐다. 그러면 출력이 0이 될 거고요. 이 손실이 0이다. 그럼 출력은 100%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혹시 그 슬립의 범위를 보면은 이 슬립이 0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속도가 반대로 가는 거여서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서 발전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슬립은 1보다 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보기입니다. 자, 29번.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의 크기는 반콘 분시에 썼어요. 반콘 분시에 해서 반발 기동형, 유도형이 있고요. 콘덴서 기동형이 있고요. 분상 기동형이 있고요.
쉐이딩 코일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것은 쉐이딩 코일형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31번 이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방향성과 단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렇게 단자별 방향성별 찾아보면요. SCR 같은 경우에는요. 단방향이면서 3단자입니다. 그리고 SS 같은 경우에는 쌍방향이면서 2단자예요. 그리고 SCS는 단방향이면서 4단자입니다. 그리고 트라이악 같은 경우에는 쌍방향이면서 3단자예요. 여기서 방향성과 단자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방향성은 이쪽으로도 흐르고 저쪽으로 흐를 수 있는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밖에 못 흐르잖아요. 이런 건 단방향이고 양쪽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을 쌍방향, 이방향이라고 하고요.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단자가 하나, 둘, 두 개죠. 그래서 2단자라고 하고요. SC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3단자라고 하고요. 4단자는 단자가 4개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SCR은 대표적으로 스위칭 소자예요. 그리고 SCS 같은 경우에는 역저지 소자고요. SSS는 교류 스위치로 많이 사용합니다. 트라이악은 교류 전력 제어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를 물어봤으니 정답은 4번입니다. 33번입니다. 직류발전기의 철심을 규소강판으로 성층하여 사용하는 주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먼저 규소강판으로 성층을 하는데 규소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 손 감소죠. 그리고 여기서의 히스테리시스 손이라는 건요. 자성체 내에 원자 자석의 극이 바뀔 때 열로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했어요. 성층하는 이유는요. 자속이 발생하면 그 주위에 전류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철심 안에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는데 이 자속에 의해서 또 전류가 발생한다면 이 전류를 와류라고 하고요. 이 전류에 의한 손실이라서 와류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류손은 맴돌이 전류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맴돌이 전류손과 히스테리시스 손의 감소입니다. 34번 동기 발전기에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동기 발전기의 단락 전류는요. 발전기가 정상 운전하다가 단락이 발생하면 그 단락 순간에 갑자기 큰 전류가 발생하고요. 두세 사이클 후에 감소한 일정한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를 돌발 단락 전류라고 하고요. 그 이유를 지속 단락이라고 하는데요. 이 돌발 단락은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에 의해서 그리고 이 지속 단락 전류는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IS는 XL분의 2였고요. 요 지속 단락 전류 IS는요. XS분의 2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삼성 유도 전동기의 1차 입력이 60kW, 1차 손실이 1kW, 슬립이 3%일 때 기계적 출력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 입력이 60이고 손실이 1이래요. 그렇다면 1차 출력은 입력 빼기 손실이겠죠? 입력 빼기 손실해서 59kW가 되겠고요. 이 1차 출력이 2차 입력이 되는 거였죠. 그렇다면 2차 입력이 구해졌어요. 그래서 입력, 손실, 출력이었습니다. 입력이 59kW래요. 손실이 3%래요. 그러면 S 슬립 곱하기 요 입력하면 되죠. 59kW. 그렇다면 출력은 1-S의 59kW겠죠. 그리고 문제에선 요 출력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 계산하면요. 요 슬립은 3%니까 백분율에서 소수점을 바꾸면 0.003이 됩니다.
그래서 이식 써보면 1-0.03 곱하기 59 하시면요. 정답은 57 정도 나와요. 단위는 킬로와트.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1번. 저하 목내 간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중 어느 것에 의하여 그 굵기가 결정되는가? 전선 굵기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었어요. 첫 번째, 허용 전류였고요. 두 번째, 전압 강하. 세 번째, 기계적 강도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여기 있겠네요. 그래서 보면 정답은 2번입니다. 44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한 고압 가공전선로 철탑의 지지물 간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냐고 합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면요. 철탑에서 고압 가공전선로 철탑의 지지물 간의 거리니까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600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러한 법규는 달달 외워도 잘 익혀지지가 않으니까요. 꼭 문제를 풀면서 익혀주세요. 47번입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을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으로 사용할 때 최소 단면적은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단면적 0.75스퀘어 이상인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50번. 지락전류를 검출할 때 사용하는 계기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계기는 영상변류기예요. 영상변류기는 ZCT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여기서 이 CT는 변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기용 변류기. 변류기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변압기인데요. PT는 변압기잖아요. 전압을 바꿔주는 건데 얘는 전류를 바꿔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OCR은 과전류 계전기라고 해서요.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되면 동작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3번. 220에 380V의 전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나라 특고와 배전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이라고 했는데 3번입니다. 3상 4선식이에요. 자, 그럼 4선식이면 어떤 결선을 사용해야 될까요? Y결선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이 중성점까지 4선식입니다. 실제로 우리 철탑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요. 선이 4개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5번입니다. 가스 절연 계팩이나 가스 차단기에 사용되는 가스인 SF6의 성질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S가 황이고 F가 불소예요. 그래서 불소가 6개 있다고 해서요. 6불화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특징, 무생, 무치, 무해가스 맞습니다. 소호 능력은 공기보다 2.5배 정도가 아니고요. 100배 정도예요. 이때 이 소호 능력이 뭐냐면 공기의 절연이 파괴돼서 아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 아크를 차단하는 능력을 소호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 소호 능력은 공기보다 100배 정도 큽니다. 낮다가 아니고 100배 정도 큽니다. 그리고 같은 압력에서 공기의 2.5에서 3.5배 정도 절연 내력이 크고 가스 압력 3에서 4에서 절연 내력은 절연류 이상입니다. 그 정답은 2번입니다. 56번. 성냥, 석유류 등 위험물이 있는 곳에서의 저하 목내 배선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위험물이 있는 곳에서의 공사 방법,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이 표는 꼭 숙지해 주세요. 그래서 위험물에서는 금속 간 케이블 합성 수지는 가능하고요. 애자 공사는 안 됩니다. 59번. 전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서 전로의 절연체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해서 성간 또는 대지 사이를 흐르는 전류를 무엇이라 하는가? 얘는 누설전류겠죠. 여기서 1번 지락전류는요. 어떤 절연되어 있는 충전부가 원인에 의해서 대지와 접촉되어 사고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지와 접촉돼서 흐르는 전류를 지락전류라고 하고요. 영상전류는 말 그대로 상이 0이 상이 없는
전류예요. 그래서 Y결선일 때는 이 영상전류가 이 중성선으로 흐를 수 있는데요. 델타결선에서는 이 영상전류가 순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전격전류는요. 어떤 전기기기에 전격 전압을 공급하고 부하가 100% 운전할 때의 전류를 전격전류라고 합니다.